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경제신문 고광본 선임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국내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글로벌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한국계 과학자를 모시고 한국의 R&D 생태계 그리고 창업 생태계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주인공은 싱가포르 난양공대 조남준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조남준입니다. 네네. 교수님이 실리콘밸리에서도 공부하시고 또 활동하시고 좀 난양공대에 계신지 지금 얼마 됐죠?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 됐죠. 네. 네. 특이하게도 공대, 의대 다 이렇게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전공은 석사를 스탠포드에서 제가 재료과를 하고 화학과를 하고 그 다음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저희가 이제 제가 감염병 교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스탠포드 의대 교수인데 그분이 감염병에 이제 제가 가가지고 포닥을 한 4년을 하고서 그때 제프리 글렌 교수, 예, 그렇죠. 그런 제프리 분들이죠? 글렌 교수 랩에서 했는데 그분도 굉장히 특이하게 이제 창업을 한 5개 정도 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저랑 같이 하셨고 그분이 이제 굉장히 깨어지는 거는 이제 의사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보시는데 거기 환자를 보면서 이제 저한테 많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공대 교수니까. 그래서 너 이런 거에 대한 공학적인 이제 솔루션이 뭐냐. 이러면서 저희가 친해져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의대와 공대, 자연대가 융합해서 연구도 하고 기술 사업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또 제가 작년에 제프리 글렌 교수님하고 인터뷰도 아, 했었잖아요. 네네네. 대단한 실력가시고 미국에서는 또 제프리 글렌 교수도 유명하지만 또 교수님이 잘 알고 있는 밤냉어, 예, MIT 밤냉어 교수님 창업을 뭐 100개나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했다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이제 창업에 대한 모델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제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단이 있어가지고 100명이 넘는 것과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도 있고 자기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완벽한 이제 보스턴에서 이코시스템을 만든 거고 이거를 표본으로 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는 커머셜라이징 사이언스라는 페이퍼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거고 그리고 티슈 엔지니어링 쪽에 그런 이제 대가로 알려져 그러니까 있죠. 미국 교수님들은 보면 거의 기업가예요, 다. 네, 움직이는 그냥 그렇죠. 그죠? 다 기업인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표현할 때 원맨 컴퍼니라고 한마디로 한 명의 컴퍼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제프리 글렌 예를 다시 이제 돌아가서 하면은 지금 이제 뭐 젊으신데 한 5개 창업을 했고 앞으로 이제 창업을 한 5개 정도 그 중에 나스닥에도 한 예, 2개 나스닥에도 이제 2개 정도 이제 가 있고 네, 뭐 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창업을 이제 하고 그런 이코시스템이 이제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같이 창업을 같이 하자. 뭐 아시아에서 이제 같이 창업을 하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의논도 많이 하고 지금 진행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라는 게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제자들 인재 양성도 해야 되고 또 연구를 해서 논문도 써야 되고 또 특허도 내고 그걸 기업에 기술 이전하고 또 창업도 하고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미래 성장 동력도 확충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1인 4역 5역을 이렇게 또 요즘은 하는 트렌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실리콘밸리나 또 난양공대 교수들도 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난양공대 보면 저도 가봤지만은 그 학내 기업 그 캠퍼스 같이 융합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리빙 레버러토리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마디로 캠퍼스 자체를 저희가 이제 교육만 받고 렉처만 강의만 하는 그런 장소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벽하게 바뀌어가지고 이 테스트 베드화 됐습니다. 전기차를 어떻게 테스트하든지 에너지를 어떻게 테스트한다든지 학생들이 걸어다니는 패스웨이를 어떻게 테스트한다든지 자율주행차도 예, 그렇고. 그렇죠. 네.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모집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디지털화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AI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거를 이제 많이 프로모하려고 그래가지고 경쟁에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MIT에서 거의 뭐 300명 넘게 교수를 뽑아간다. 저희는 600명을 뽑으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경쟁이 지금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이제 트렌드로 엮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은 요즘은 테뉴어 받기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워지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한번 테뉴어 받게 되면은 거의 다 65세 정년까지는 하거든요. 그래서 60세 되면 거의 다 연구실 비워주고 사실은 연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 또 연구도 이게 계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난양공대는 테뉴어 받기도 굉장히 힘들고 테뉴어를 받더라도 엄청난 그 경쟁력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퇴출되는 그런 구조라고 그래요. 어때요, 좀? 그 젊은 교수들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하긴 하는데
근데 교수가 된다는 거는 이 잡 디스크립션 자체가 일을 하는 목적 자체가 자기한테 영감이 주는 일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이내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영공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통계를 보시면은 51% 정도, 52% 정도 테뉴어를 받는다고 돼 있지만 실상을 보시면은 한 25%, 4분의 1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333이라고 해가지고 계약제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3년이 지나면은 거기서 안 되는 사람들은 미리 인바이트를 안 하죠. 그리고 나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3년이 지나면은 또 이제 나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테뉴어를 심사를 할 수 있어 이제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한 50%는 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뉴어 받으면 또 한 52%가 성공, 48%는 그럼 또 굿바이.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굿바이죠, 굿바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이런 시도를 하면 굉장히 이제 불만도 많죠. 그렇죠. 불만도 많은데 지금에 와서 딱 봤을 때 그걸 시도하신 분이 이제 버티 앤더슨이라는 이 스웨덴에서 노벨상 이제 주는 위원장이었죠. 그분이 이제 팀을 데려와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뭐 MIT도 그렇고 하버드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식으로 경쟁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반발도 많고 그랬는데 그걸 저도 이제 겪어왔고 진행이 되고 왔을 때는 그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분들은 중국, 미국, 뭐 캠브리지, 미국의 조지아 인스티튜션 오브 테크놀로지 뭐 이런 데에 잘 가서 굉장히 이제 스프레드가 되고 잘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학교의 알람나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랑 다른 점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와 계신데 교수님들이 난양공대 출신도 와 있고 뭐 맞습니다. 그 싱가포르 국립대 출신도 많이 와 있는데 저한테 가끔씩 연락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천국이에요. 빨리 오세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의 서울대나 카이스트는 천국이다. 너무 좋으니까 귀국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돌려보면 저도 이제 생각을 하다 한국이 그렇게 좋구나. 교육가 그렇게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역설적으로 좀 편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젊은 교수들은 지금 처음 들어오는 교수들 굉장히 이제 프레셔를 많이 느끼고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 교수들은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금 난양공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에 있는 대학,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 튀기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아직은 우리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원이나 또 기업도 그렇고 이렇게 정말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경쟁력을 얼마나 우리가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교수님이 좀 그런 해외 사례도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서 국내에도 좀 조언도 좀 하고 하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학교에 보면은 아직 한국은 좀 남 따라하는 연구, 소위 이제 유행을 쫓아가는 연구에 이제 그친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논문을 위한 논문이나 또 특허를 위한 특허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좀 지적도 있고 하는데요. 좀 어때요? 좀 예를 들면 좀 난양공대나 그 실리콘밸리 그 경험을 비춰볼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중국의 경제가 이제 부상하고 중국의 대학들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근데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정도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금 연구 인력과 이런 기술 개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아니 이거 칭화되는 연 예산이 5조나 된다면서요? 거의 이제 4.3조에서 5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서울대를 비교해 보시면은 그 값이 나올 텐데 한 뭐 5배, 4배, 5배가 넘는 그런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냥 인풋이 많으니까 아웃풋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홀스 파워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센 차를 이제 굴러가고 있는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몇 개 대학이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 A 클래스 대학이 36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86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저희 이제 난영공도 지금 랭킹이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탑 클래스고. 한 11위? 예, 그렇죠. 글로벌 아니 11위. 글로벌하게. 그다음에 11위. 아시아에도 1, 2위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질문하신 게 두 개인데 한마디로 그러면은 우리 대학이 국가에 어떻게 이바지를 할 거냐 그런 이제 질문의 맥락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기술 사업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국가 펀딩을 받는 거는 제가 받을 때마다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던 게 거기에 이제 다큐멘터리에 써 있어요. taxpayer money. 이건 국민의 세금의 돈이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써라. 그 다음에 거기에
꼭 저희가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연구를 함으로써 국가에 어떤 임팩이 있고 그러니까 국가와 인류의 어떤 그렇죠. 이바지를 할 거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떠한 일자리가 창출이 되냐까지 써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포즈를 쓸 때.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은 저희가 그걸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머리 박히는 거지. 사명감도 갖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좀 재미있는 저희가 좋아하는 연구를 하게끔 하는 이제 교수 잡 디스크립션이 저희가 그냥 잡을 잡아서 그냥 65살까지 끝까지 한번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연구 그리고 이게 사회에 어떤 이바지를 하는 연구 거기부터 출발점이 제가 보면 굉장히 다르지 않나.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 나가지 이걸 풀어 나가려면은 거기부터 이제 풀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도 교수님은 글로벌하게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하고 늘상적으로 공동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아까 뭐 공동 창업도 하시고 그러지만은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 어때요? 좀 미국이나 좀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또 작년인가요? 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전 세계 또 같이 탐방도 하고 그러셨죠? 뭐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을 이제 보시면 이제 작지만 강한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모델로 했던 게 예전에는 뭐 진짜 예전에는 이제 일본을 모델로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대부분 이제 미국을 모델. 근데 일본은 지금 좀 추락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일본 대학들하고도 옛날에는 이제 학교 차원에서 이제 교류가 좀 있어서 보면은 굉장히 한국 대학들이랑 비슷한 면이 이제 많았는데, 근데 일본 예를 들어 보시면 너무 이제 폐쇄적으로 가니까 국제 무대에서는 힘을 전혀 못 쓰는. 지금 거의 30여 년째 유학을 안 가잖아요, 학생들이. 예. 그렇죠. 그런 게 있고 컬래버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근데 저희도 그런 트렌드를 이제 따라가면 안 되는데 뭐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더 액티브하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일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합니다. 어그레시브하다는 게 저돌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는 걸 이제 많이 볼 수 있고 저희 학생들도 이제 한국 분도 계시고 미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온 분이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인구 반이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봐도 중국 학생들이 요즘 굉장히 특이하게 너무 저돌적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뭐 우리나라는 후츠파 정신 뭐 이런 거 나오고 하지만 후츠파, 대담한, 그렇죠. 뭐또 뻔뻔한, 그렇죠. 저돌적인 그게 뭐 이런 어떻게 거. 보면은 굉장히 저돌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릴 수 있는 게 틀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고 거기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리고 교수도 배워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희가 모든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배우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용인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안전한 것만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한국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새로운 교수들이 임용이 되잖아요. 새로운 교수들이 임용이 되는데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본 나노튜브가 옛날에 유망했다 그러면 카본 나노튜브만 하고 또 나노가 뜬다 그러면 또 나노 쪽으로 나노 몰려가고 그래픽만 하고 또 이제 인공지능 한다면 인공지능으로 막 하고 그래서 도대체 주전공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박사하고 포닥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도 어드바이저를 받으러 많이 오고 이제 얘기도 하고 들어보면은 교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룹을 가야 되냐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수를 해야 되니까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그룹을 가야 되냐. 그리고 그런 사람을 또 뽑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을 또 뽑는다는 거는 이밸류에이션 체계 자체가 완벽하게 이제 붕괴가 됐던 거죠. 한마디로 이밸류에이션을 그냥 임팩트 팩트나 페이퍼를 얼마나 썼냐. 한 대학에서도 미국에 보시면은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의 전문가가 한 명을 뽑으면 절대 그 학교에서는 그 똑같은 분야라는 사람 뽑지 다양한 관점에서 지금 융합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이고 그 그룹에 가야만. 아니 한국 대학은 사실 물론 조 교수님도 미국에서 학석 박사 포닥까지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파가 거의 95%예요. 중국에서 박사 따와가지고 교수하기 힘들어요. 유럽에서 박사 따온 사람들 아주 일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할당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별로 미국은 한 70% 정도로 좀 낮추고 중국 그다음에 요즘 떠오르는 동남아 뭐 또 유럽, 아프리카, 남미 이렇게 다양한 연구자들 뽑아서 국제화된 연구를 해야 돼요. 되게 지금 그리고 또 특허도 내고 기술사학과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동남아 전문가가 뭐 얼마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동남아가 경제 규모가 지금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아세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난장공대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스웨덴에 한번 가보시면요. 그 대학들의 테크놀로지가
스위디시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 가면 되게 제가 이제 놀랐던 게 되게 좋았던 게 저희가 볼 수 없는 노벨상을 받으려는 노벨상 캔디데이트들은 스웨덴에 그냥 공짜로 가 있어요. 밥 랭어 같은 교수님 맨날 스웨덴 이제 가 있는 거예요. 전용기 타고. 그렇죠. 예. 그러면 자기가 노벨상 캔디데이트를 생각하는 분들은 특히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가서 자기 PR도 하고 알려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런 데서 저도 이제 많이 어드바이즈한 게 이제 박사를 할 때 야 스웨덴에서 가서 하고 그럼 너는 굉장히 유니크하니까 이 밸류가 다르다 남들이야. 맞습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이스라엘 여러 나라가 많이 있고 그 스위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올해 27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정부가 대학과 출연연 기업에다가 지원하는 R&D 이 비용이. 근데 그 중에 대략 뭐 한 5% 정도만 국제 공동 연구에 쓴다. 그럼 아마 굉장히 임팩트, 이 시너지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약간은 좀 나눠 먹기식 그런 R&D. 그다음에 뭐 R&D 성공률이 98%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왜냐? 이미 다 어딘가에서는 이미 누가 연구한 거, 하고 있는 거 그걸 따라서 했기 때문에 98% 성공률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그 R&D 과제를 성공했다 해서 기술 사업화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기술을 누가 어느 기업에서 돈 내고 로열티 내고 사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창업해서 국제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 이제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펀딩 얘기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싱가포르는 작기 때문에 대학이 몇 개 없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개 대학인데 그 R&D 연구 그 보시면은 한 4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이제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집행을 하느냐. 그러니까 외국 전문가를 50명에서 100명을 뽑습니다. 기획하고 평가하는 게 자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적다 보니까 자국민이 하다 보면은 이제 다 아는 사람일 거 그렇죠.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러면 서로 나눠줄 수밖에 없고 싱가포르를 위한 리서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50명에서 100명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노벨상 받으신 분, 여기 각 분야의 전문가들, 뭐 CEO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회사 CEO들 굉장히 많으세요. 뭐 이분들이 바쁘시죠. 뭐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거죠 그분들한테. 일주일 2주 와 있는데 몇만 불씩 줘가지고 직접 오셔가지고 모든 펀딩의 인터뷰랑 기획이랑 이밸류에이션이랑 그 셀렉션을 가이드라인 누구의 가이드라인이냐 싱가포르 정부 연구재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마디로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그거를 하는 가이드라인만 딱 주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발전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분야에 발전시켜야 된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분야에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 100명이 그거를 짜는 거죠. 그분들이. 국가의 큰 그림, 비전을 세우고 그거를 기획 추진 전략과 실행 방안까지 전략 어떤 사람이 돈을 받아서 써야지 이게 이펙티브하게 들어가는 거지 인터뷰를 그리고 한 명당 30분씩 합니다. 그 전에 다큐멘트 내는 게 3번이나 하죠. 뭐 다 영어로 이제 진행이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돈을 쓰는 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제기가 없는 거죠.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좋은 게 이 100명은 해외에 나가서 이 싱가포르 과학이 이렇게 발전됐다는 브랜딩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돈을 사실 생각해보면 한 300억, 400억 정도 될 텐데 1년에 한 500억까지 되겠죠. 많이 주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이 매니지하는 피가 우리나라는 27조라고 말했는데 27조라고 보시면은 굉장히 조그만 돈을 가지고 이피션트 있게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거는 한번 시도를 저희가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브랜딩 가치 높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경제 규모가 이제 10위 안에 드는 그런 이제 경제 대국인데 학교는 실상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학교에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학도 브랜드다. 맞습니다. 대학도 국가의 브랜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너무 평준화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나라 5개 아니면 10개 대학은 글로벌리 경쟁할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10위 안에 들 수 있도록 글로벌로도 10위 안에 들 수 있도록 그런 경쟁력을 갖추는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서포트를 관리를 하면 안 됩니다.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그러니까 권리는 주고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테뉴어 시스템 같은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고 정부에서도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게 학교에서는 교수가 딱 됐다 그래서 65살까지는 맞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안 해요. 정부 교육부죠. 대학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간섭, 그게 또 규제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벌써 뭐 대학 등록금만 해도 13년째
예, 이렇게 동결돼 있고 대학들도 사실 어려운데 뭐 이제 조금씩 대학에 지원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하니까 대학에서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성 있게 하기는 좀 힘들다. 많은 총장님들이 또 그런 호소를 또 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예. 두 군데서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이제 투자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대학 입장에서도 정부 펀딩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버드, 스탠포드, MIT 저희 대학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어그레시브하게 펀드 레이징을 합니다. 근데 도네이션을 받을 만한 유니크한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사회에다가 이 그렇죠. 대학이 엄청나게 기여를 한다. 인재를 기여할 키운다. 수 있는 아. 그러면 타픽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남들 하는 데를 가서 잘하는 그룹에 가야지 거기서 똑같은 걸 해와야지 페이퍼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페이퍼를 좋은 데 내고 이제 페이퍼가 이제 논문이잖아요. 교수들 업적 평가 또 심지어 정부 R&D 과제를 딸 때도 그렇고 질보다 양이다 이렇게 그런 문화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위한 논문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걸로 평가를 하니까 교수들 중에는 총장보다도 더 월급이 많은 그러니까 논문의 질을 떠나서 근데 질을 좀 평가를 하자 뭐 피인용 횟수나 뭐나 하다 보면 또 그거에 대해서도 이게 객관적이냐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또 인용해주고 밀어주는 거 아니냐 또 이러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냥 질보다는 양으로 평가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은 대학이나 한국연구재단도 좀 바뀌고는 있는데 아직 그렇게 근본적으로 외국처럼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시면 이게 굉장히 코미디인 게 페이퍼를 저기 논문을 쓰는 거는 사실은 특허를 내기 위한 특허를 낸 다음에 논문을 쓰고 하는 이 이코시스템의 한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먼저 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논문을 특허를 써야 먼저 되잖아요. 내고 근데 우리나라 페이퍼를 교수들은 내고. 대부분 논문을 먼저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기 영업 비밀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도 페이퍼를 제가 지금 이제 페이퍼 금년에 이제 많이 냈지만은 제가 페이퍼 가지고 있는 드래프트가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10년에 걸쳐서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 페이퍼 안에 쓰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특허에도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노하우로 남겨놓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대체로 보면 자기 노하우를 논문에 다 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논문을 보고 중국에서 그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아, 그럼요. 그럼 당연히 특허 뺏기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난센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을 제가 인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네이처나 이런 아주 하이 퀄리티 논문도 굉장히 많이 쓰지만은 중요한 건 또 좋은 특허도 많이 내고 거의 보면은 그 특허가 기술이 이전되거나 창업에 활용되는 게 거의 90%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 제가 좀 네. 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난양공대 같은 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초반에는 특허도 이제 점수에 반영이 돼. 인센티브라 그러죠. 저희는 논문을 많이 쓰는 것도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이 5가지 요소를 봅니다. 어드민, 학교에 얼마나 컨트리뷰션 했냐, 교육, 티칭, 연구, 그다음에 특허, 산업화 이렇게 5가지를 봐요. 그냥 논문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20, 20, 20, 20, 20 이렇게 이퀄리 나눠지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특허도 많이 써야 되니까 교수들이 이제 특허를 위한 특허를 많이 쓰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난양공대에서 룰을 바꿨어요. 너가 특허 쓰면 자기 돈으로 이제 라이센스 해가게. 그러니까 특허 유지료를 갖다가 대학에서 내는 게 그렇죠. 아니라 교수 개인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허 유지료- 남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허 예. 유지료를 반은 교수가 내고 반은 학교에서 내게.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특허를 쓰면은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딱 지나는 시점에서 이밸류에이션 해가지고 교수가 그 다음부터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이밸류에이션에서 다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허를 이제 함부로 쓸 수, 자기가 쓰지 않을 특허는 그리고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특허. 그래서 제가 이제 공학에 대해서 누가 이제 질문하게 돼. 공학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현재 쓰여지는 사이언스가 있고 지금 아직은 쓰여지지 않지만 쓰여질 거. Never applied. 한마디로 쓸데없는 사이언스 하는 게 있어요.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1년에 페이퍼 나오는 숫자를 보시면은 저희가 아무리 좋은 페이퍼 써봤자 인비저블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페이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루션이죠. 인포메이션 폴루션을 저희가 이제 생성하고 있는 거죠. 팬데믹이네요. 그것도 그렇죠. 일종의. 그건 어떻게 보면 사이버 팬데믹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트렌드가 지나가고 있고 이거를 저희가 뭐 혼자 해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러면 저희가 총체적으로 지금 데피니션부터 바꿔야 됩니다. 왜 대학이 존재하냐?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제 말했어요. 벚꽃이 지는 순서로
대학이 망할 대학이 것이다. 망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지방대부터 쭉 올라오면서 이제 망해갔죠. 네. 그거는 이제 저도 많이 들은 것도 있고 그런 걸 체감을 합니다. 그 지방대는 등록금도 동결되고 또 외국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좀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생력이 그렇죠. 별로 근데 없다고 그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게 교육 메카라고 하는 미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지방대학을 자생적으로 이제 경쟁을 해서 없어지게 할 그러니까 또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지금 이제 난양공대에서 굉장히 실험을 하는 게 리빙 레버러토리라는 이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하자. 학교 내에 한마디로 들어와라. 학교 내에 있는 가장 우수한 인력과 그런 시설들,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없죠. 네. 그러니까 밖에서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되고 그게 지역 활성화로 연결시켜주고 잡 크리에이션이 되고 그런 식으로 그거를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요즘에는 DQ 리빙 레버러토리라 그래서 지금 이제 MIT, 지금 난양공대, 스탠포드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이제 한번 초대를 받아가지고 타운홀 미팅도 들어가서 제가 이제 보기도 하고 어드바이저 하는데 그런 시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시도가 어느 대학에서 해야지 저희 나라는 이제 그걸 벤치마킹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AI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AI가 그렇게 나온다 그러는데 MIT에서 시작하고 난양공대에서 600명, 300명씩 이렇게 교수를 뽑는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뽑는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신문 한번 보시면은 AI 탤런트들을 다 뽑을 수가 없다. 왜? AI 탤런트들을 뽑으려면은 경쟁을 MIT 뭐 이런 난양공대랑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글이랑도 해야 되고 페이스북이랑도 해야 되고 그런 기업들이랑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난양공대는 가능한 거는 차등제가 있습니다. 저희 교수라고 같은 교수가 월급이 어느 정도 차등이 되면 거의 5배씩 차등이 됩니다. 완전 기업이네요. 예,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차등이 두지 않고 모든 교수가 똑같다. 모든 리서치가 똑같다는 거를 베이스로 하면은 하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는 똑같은데 연구를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자기의 영감도 받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전 세계에는 퍼져 있는데 이거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한마디로 한 번 내가 들어가면은 끝까지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거는 대학은 굉장히 특이한 조직입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다. 이게 좀 세계적 추세고요. 그다음에는 이 모험 정신,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는데요. 좀 우리 학교에서도 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좀 사회에 이바지를 하자. 미래 성장 동력도 확충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자.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나 카이스트하고도 뭐 공동 연구도 하시고 그러지만 제가 봐도 그렇고 아니 지금까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카이스트 교수나 서울대 교수들 뭐 국내에서 대단하죠. 넘버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하나 창업을 해서 나스닥 하나 상장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기술 기반 창업을 해서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이건 저는 뭐 기억하는 건 없고 네. 그래도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한국에서는 이제 창업을 많이 하는 교수님들이 네.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걸로 저는 이제 요즘은 늘어나긴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지금 이럴 때는 좀 이 기술 기반 창업을 좀 교수님들이 좀 나서서 많이 하고 자기 대학원생 제자들에게도 많이 좀 북돋아서 하도록 하고 또 나스닥도 좀 상장도 하고 해서 많이 사회적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이 고취되는 문화를 우리 교수님들이 좀 그런 걸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수님 보면은 창업도 좀 하셨잖아요. 그 아까 네. 제프리 글렌 교수하고도 좀 공동 창업도 하시고 네. 싱가포르에서도 좀 하시고 네네. 한국에서도 좀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네네.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교육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또 기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는데 이게 어떻게 서로 선순환 시너지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집에서 구박도 많이 받고 힘든데 그리고 이제 창업한다는 건 굉장히 그 학교의 일을 등한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프로빙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저희 한 예를 들어서 저희 제자 3명이 이제 합쳐서 저랑 같이 이제 창업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한국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시도를 계속 해야 되죠. 그리고 실패를 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스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는 어차피 영감을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저희의 이론과 생각을 테스트하고 그걸 가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야지 이거를 보고서 또 성공 케이스가 나오고 한마디로 이게 선순환이 되는 이거 맞습니다. 이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조그만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업을 하고 기업의 기술 이전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연구하는 게 어떻게 그렇죠. 실제 현실화될 수 있느냐. 내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연구에도 도움이 예. 되고 그게 재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게 세상에 쓰여진다. 음. 이게 실현이 된다. 음. 이게 도움이 된다 하는 거에 대한 저희가 리워드는 그거죠. 저 뭐 교수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돈을 보고 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영감을 가지고 저희는 그 힘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런 직업이죠. 직업 자체가. 제가 작년에 서울공대 교수님하고도 박희재 교수님하고도 이렇게 대담을 나눴습니다만 사실 박희재 교수님 방에 가보니까 대학원생을 한 100명 정도 현재까지 이렇게 배출됐는데 딱 창업한 제자가 한 명 있어요. 베트남 제자예요. 베트남 제자는 귀국을 해서 창업을 해서 굉장히 큰 기업을 일궜어요. 나머지 99명의 제자들은 다 취직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또 아는 카이스트에서 대단한 연구 성과를 내는 인공지능과 반도체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있는데 그것도 한 100여 명 제자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단 한 명도 창업한 제자가 없어요. 근데 한 30여 명 정도는 실리콘밸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세계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공부 좀 하면 실리콘밸리 취직하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이제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취직한다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한국 기업으로서 약간 그 기업 문화가 상명 하복 문화라든가 이런 또 소위 MZ 세대라고 하나요? 젊은 세대들이 자유롭게 또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는 실리콘밸리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인재들은 또 실리콘밸리로 나가고 근데 물론 그 실리콘밸리 나가서 창업에서 또 성공한 한국계 또 우리 친구들 또 한국계 미국인들도 있어요. 유니콘 된 친구도 있고 제가 아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친구들이 한국하고 또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일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기여를 해야 되고 근데 과연 우리 풍토가 그런 친구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느냐 그런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인구 감소도 있고 저희가 이제 국제화도 이제 점점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흡수할 수 있는 사실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노베이션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혁신의 시작은 인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하는 거죠. 인재부터 시작하고 그게 이루어지려면은 인재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만들어져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고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한류 또 뭐 K 방역도 있었지만 사실 선진국으로 다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에 걸맞게 또 우리 핵심 인재들도 많이 키워내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인재들도 많이 좀 유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학 또 출연연 기업의 또 경쟁력도 키우고 미래 성장력 동력도 확충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또 한반도 경제 공동체도 만들어서 북도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힘을 또 기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기술 사업화를 하고 기업가 정신을 좀 키울 거냐 이렇게 해서 좀 글로벌한 이런 관점에서 아주 유익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학도 이제는 옛날 상아탑이다 이런 뭐 개념에서는 완전히 이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담 다 허물고 사회와 소통하고 또 기업들과 아까 리빙랩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상승 효과 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조만간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나스닥에 상장하는 교수님들이 속속 계속 나오고 좀 우리 사회에서 미국이나 중국처럼 계속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창업에도 많이 도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패를 한다는 거는 도전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패가 없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은 100%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도전을 안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실패를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해야지. 접시가 깨진다는 거는 접시를 닦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깨진다는 그렇습니다. 거지.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도전 정신이다. 도전력을 갖고 또 실패를 용인하는 그렇죠. 문화도 만들어야 되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마지막 아까 이스라엘 탐방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후추파 하면서 끝냅시다. 네네. 어떻습니까? 예, 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후추파.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